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종합지수는 나름대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좌가 좋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오늘 상승 종목이 690개 정도로 많지 않았고, 하락 종목은 그에 반해서 1760개로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가 내 계좌에 많이 포진됐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이 가운데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업종에 세팅을 했더라면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뉴스거리가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역시나 HLB죠. HLB가 어제 항서제약과 FDA와의 미팅이 있었거든요. 보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에 현재적으로 항서제약이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응 내용을 체크하고 난 뒤에 FDA가 항서제약에게 또 HLB에게 한 얘기가 뭐냐, 보안 사항이 없다. 그럼 뭐죠? 서류만 다시 준비해서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죠. 예전에도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난하게 지금 재심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어쨌든 보안 요구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딥하지 않다, 가벼운 그냥 뭐 수정 사항이다, 요 정도로 판단해서 HLB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급등을 막 했었잖아요. 그때 외국인의 뭐 공매도 쇼커보다 뭐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오늘도 HLB의 공매도 쇼커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초강세를 보인 게 아니었나. 그동안 HLB가 대시세를 냈을 때 시총이 17조까지 갔잖아요. 이때까지 공매도들이 약간 수수방관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FDA가 반려되면서 이 틈을 틈타서 공매도 쇼커버를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재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주가 영원히 보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공매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재심사 해야 되고 서류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8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뜻인데, 그럼 7월달 이미 다 갔고 뭐 휴가 시즌, 연말 시즌 뭐 이런 거 다 체크한다고 하면 빠르면은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 약 1년여의 시간이 횡보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제적으로 HLB 굴주가 초강세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시총을 다 잡아먹었고, 어제 테슬라가 10%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를 방어를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2차전지가 아침에 막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HLB의 수급을 잡아먹히면서 2차전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반락하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 그룹주 정도만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장 후반부에 코스피가 올라올 때는 하이닉스가 힘을 조금 썼구나 라고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종합지수는 0.7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2.5% 정도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총 상위주가 초강세를 보인 날이었다. 그리고 제약업종이 5%대 초강세, 시장이 빠져도 바이오를 내가 세팅을 잘 해놨다면 오늘 시장 상당히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바이오 플러스 2차전지,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2분기 내내 강조해드렸던 시세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 업종이 단순히 지금 잠깐 7월치 오른 게 아니라 아마도 7월달 한 달 정도는, 최소한 8월 중순까지는 랠리를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는 코스피가 한번 쭉 눌렀다가 회복세를 보였고요. 이 중심에는 선물 가지고 조금 흔들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은 소폭 팔긴 팔았는데, 그냥 뭐 코스피는 관망장세였다. 그리고 중간에 금융주가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거 뭐 개인 투자자가 크게 관심 있을까요? 그건 관심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코스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을 열심히 잡아줬는데, 평소에는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이런 종목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에코프로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 HLB 이쪽으로 오늘 수급의 쏠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낙폭 가대에 시총 상위주의 수급을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이 6천원 정도 쭉 선물로 매도를 치고 종합지수 한번 끌어당겼죠. 그래놓고 반등을 했는데 그다지 시장 전반적으로 엄청 훈풍이 불었다 라고 하기는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10%대까지 강세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2분기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3분기에 대한 회복세, 즉 2차전지가 캐즘을 걷고 있는데, 글로벌은 또 캐즘 정도가 엄청 강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게 좀 내수적으로 강한 부분이고, 글로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들어서야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두 달 연속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2차전지 업계에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3분기에는 점차 테슬라의 주가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이 배경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분기 차량 인도량이 14%나 증가를 했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럼 3분기에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이 중심에는 모델3의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있어서 그게 호조를 한번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로 미국의 S&P가 5,500선을 첫 돌파 마감했다, 이렇게 초강세를 이어가는 미국 증시고요. 또 졸트 보고서의 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졸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월의 이런 발언이 무게를 갖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어요. 약 1,400억 정도 투자사들, 인베스트먼트나 아니면 증권사에게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거 말고도 기술 수출을 2개 정도, 그리고 마일스톤 수치까지 동반해서 4천억 정도 만들어서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이렇게 막 엄청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뭐 긍정으로 보든 부정으로 보든 시장의 수급과 스마트머니의 판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ABL 바이오와 HB의 초강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뭐 계속해서 짱짱합니다.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AMD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는 여간 힘을 못 썼고 테슬라가 강세의 힘을 보인 것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아침 브리핑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파월의 연설을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증시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 배경이 이상과 현실의 중간에서 엄청나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미증시가 사실은 차익 실현 포지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 뭐 애플도 약간 상승세 보였지만 조금 그렇고,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 AI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지면서 증시가 약간 흔들흔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조금만 바람을 불면 쿡 하고 빠지면서 무언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증시는 일단 살려는 놓은 겁니다. 어쨌든 가만히 둬도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라던가 경기 둔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연준의 어떤 정책색이 시장에 팽배하게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금 더 유혹적으로 위험 자산에 그래도 조금 발을 묶어두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건 뭐죠? 고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그래야지만 인플레가 잡혀갈 테니까요. 지금 인플레를 최대한 안전하게 연착륙시키는 게 연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립 서비스가 어제 진행됐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우리나라의 정치 관리자들이랑은 진짜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미국이 잘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이후에 정책적으로 종목들이 계속 엇갈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트럼프의 리스크에 대한 거를 2016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휘둘렸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제를 하면서 투자 관점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이 팍 밀렸는데, 제가 분석한 거 이외에도 국채 수익률이, 트럼프 리스크가, 에코프로 BM이 버티다가 밀려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뭐죠? 다 그냥 끼워 맞추기다. 후행성 분석이다. 제가 어제 2020년 6월 15일에 얘기를 한번 해봐 드렸잖아요. 요거랑 똑같아요. 그냥 시장 돈으로 밀어놓고 신용장고 한번 털어먹겠다, 그리고 벼룩뛰기 훈련 한번 시키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그냥 흔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스마트 머니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좌지우지가 엄청나게 가볍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개인들을 위한 수급을 주지 않아요. 개인들을 위한 시세는요, 나중에 저 위에서 코스피 막 4,000포인트 가고 코스닥이 1,500포인트 가고, 이렇게 돼서나 이제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 요구에 들어주면서 입만 맞게 해주면서 물량을 넘기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정도지, 지금은 오로지 스마트 머니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될 그럴 구간이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테슬라가 단기간에 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노랑 시그널까지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 과열 시그널까지 잡혀있는 상황이고, 이거 테슬라가 밀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테슬라가 상당히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4680 배터리를 직접 자체 생산하다가 이게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사이버 트럭이 지금 출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680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창 공장에서 이제 3분기부터 돌아갑니다. 지금 3분기 들어왔죠. 이 물량이 테슬라발로 아마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뭐 LNF라든가 아니면 뭐 파우치 필름의 율촌화학이라든가, 뭐 율촌화학은 원통형 배터리 4680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LFP 배터리 수주랑 관계가 있는 거고, 또 그거 말고도 테슬라 향으로 호재로 이제 사이버 트럭이 출고가 되기 위해서는 LG 엔솔의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거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얼티엄 2공장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될 것이고 3공장이 내년 5월쯤 가동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점점 붙으면서 뭐 엔솔과 테슬라 등등 2차전지 업종이 조금씩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테크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린 기본적으로 테슬라면 전기차, 즉 자동차죠. 자동차의 메리트는 뭐죠? 바로 신차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판매량이 좋아졌던 것도 모델 3 하이랜드라고 하죠. 이 신모델의 영향이 상당히 컸고, 3분기에는 원래 모델 Y의 신모델 주피터가 출고가 되기로 했었는데 금리 인하 스케줄이 안 나오면서 머스크가 아마 금리 인하 시즌과 맞물려서 이 판매량이, 아무래도 전기차가 고가다 보니까 분명히 파이낸셜을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델 Y를 금리 인하나 맞물려서 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분기는 사이버 트럭의 모멘텀, 그리고 뭐 4분기나 내년 초에는 모델 Y의 신모델, 이런 것도 특히 겨울에 지난해 상당히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겨울 살짝 지나면서 따뜻해질 때 또 신모델 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를 본격 채택하고 실리콘 응급제도 본격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되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면서 그동안 불만이었던 충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양산 모델인 모델 2까지도 이제 출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주가를 보는 시선이 이제는 바닥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강조드렸죠. 2차 전지는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뭐 테슬라가 올라갈 걸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2차전지 업황이 그렇습니다. 주가가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돼서야 수출 데이터가 뭐 2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진짜 제가 양극재 데이터는 2월부터 수출량이 계속 다시 회복되고 있었어요. 이미 2월부터 회복되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반응이. 그래서 2차전지가 한번 돌아서면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오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를 한 타임 튀겨 먹고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 2차전지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이 정도 오르면 바이오가 좀 더 강하게,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바이오 다 가는 거 아니라고. 갈론만 간다. 지금 갈론만 가고 있잖아요. HLB 죽더라도 HLB로 가고 있고, 플랫폼 바이오들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이런 갈론들만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뭐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요. 그래서 바이오도 진짜 잘 골라야 돼서 고수의 영역이고, 2차 전지는 웬만하면 사이클 안에 돌아가면서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뷰를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죠? 오늘 아침에도 똑같아요. 바이오든 2차 전지든 뭐든 좋아요. 아무거나 올라가도 좋다. 올라가는 것 찾기해서 반대쪽에 안 오는 종목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2분기 내내 강조드린 테마의 유혹만 잘 이겨내시라. 그래서 실제로 K뷰티, K푸드 지금 주가 보면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다 개인들끼리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K뷰티에 대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네, 알아요. 근데 이거는 실적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그리고 K뷰티 자꾸 고밸류를 주는 성향인데, 이 고밸류를 봤던 시절은요, 중국이 묶였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묶인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게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내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뭐 동남아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밸류를 많이 못 줘요. 특히나 화장품이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항상 박살나는 걸 이제 모든 투자자가 압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고밸류를 예전만큼 막 20배, 25배씩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에 대한 기초 밸류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K뷰티를 봐야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얘기 한번 해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 문제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장을
잡고 있는 그런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복형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금투세 지금 못한다, 조금 유예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증권사 CEO들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하반기에는 이거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증시는 가다가도 눌리고 가다가도 눌리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차전지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막 15% 오르고, 막 에코프로 BM 모두 강세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바이오는 아침에 조금 약하다 올라왔는데, 우선 바이오는 오늘 하루 보수적으로 보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바이오가 눌린 상태에서 빠지기보다는 이렇게 유지하다가 뭐 올라온 론들은 올라오고 그냥 실론들을 쉬었거든요. 저가 매수의 개념보다 조금 한번 두들겨 보자. 이건 똑같아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뭐 HLB 중심으로 오르니까 오늘 수급이 많이 붙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과연 세력이 어제 그렇게 찍어놓고 오늘 살짝 살려놨는데 반대 매매가 원하는 만큼 나올 것인가 내일,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이 오히려 지금 어설프게 올린 거 보면은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찍어둘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어야 된다. 다행히 올려주면 다행인데 올려줄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2차전지가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으나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시장의 관점에서는 종합지수를 누르고자 하는 세력의 의지가 어제 이어서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1%대 강세를 보이다가 기어이 보합권까지 갔다 왔거든요. 갔다가 그리고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력은 쉽게 올려주지 않는 의지를 오늘 이미 보여줬다. 그러면 여차하면 내일 다시 찍어 누를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반대 매매가 많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마냥 완화해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찍어 누를 가능성, 한 번은 반대 매매까지도 나오는 거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것까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이 어제 5.8% 정도 빠졌다고 했잖아요. 고점 대비.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7% 기어이 찍을 가능성, 요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려 제끼면은 바바바바바 그냥 갭 떠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오늘도 딱히 도망간다라는 느낌 정도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추세를 전환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반등의 개념이 아닐까. 그럼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누를 가능성, 요것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챙길 거는 챙기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오늘은 아침에 열심히 좀 챙기는 모습을 함께 보였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HLB가 장 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갭이 딱 뜰 거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거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래로 냅다 꽂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윗꼬리가 없네?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내려치다가 갑자기 말아 올리면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러면서 진짜 세력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제가 보는 거는 뭐 허가 잔여 절차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릴 것이다. 예를 들면 작년 5월입니다. 23년 5월에 FDA 3상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서도 이미 기존 승인 사실화를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3만원대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바이오라는 게, 세력 노름이라는 게 제가 이거 방향성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횡보할 것 같은데 라고 했어도 세력형들이 올린다고 하면 그냥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HLB가 초강세로 다시 추세를 만들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건 추격 매수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가 먼저, 제가 어제 공시를 보고 얘기 드려본다고 하면은, 어제 3자 배정 공시가 떴는데 1,400억 규모의 3자 배정은 꽤 괜찮은 딜은 맞다. 근데 이게 주주 배정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전에 ABL 바이오의 기조가 바뀐 겁니다. 원래 자금 조달 절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대표님이. 근데 어쨌든 자금 조달을 통하게 됐고, 10% 가량의 주식이 희석되는 것도 맞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시설 자금으로 들어와서 3자 배정이 호재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FDA 임상 진행이나 아니면 생산 시설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살짝 악재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3자 배정도 그다지 좋게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어제 갭 상승이 떴다가 오늘 아래로 쭉 밀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당겨 올렸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 공시 자체는 리픽싱, 안전장치까지도 이렇게 17,000원까지 존재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시세를 냈던 게 마냥 호재성이나 아니면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라, 이러한 리피싱 조항을 뭐 지금 2만원대 됐으면은 리피싱이 30%니까 15,500원 정도에 나왔을 거잖아요. 요거를 조금 최저 리피싱 조항에 들어갈 가격을 올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스마트머니가 호재다 악재다의 개념을 선택하는 거는 오늘 시세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아침에는 쭉 눌렀지만
ABL 바이오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다시 호재성,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 이중항체 ADC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실어주면서 쭉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죠. 제가 보는 ABL 바이오는요, 이제 리가켄 바이오를 보는 관점과 비슷해졌어요. 저도 리가켄 바이오가 레오켄 바이오 때 엄청나게 매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리온에 인수되고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죠? 새로운 기술 수출 나오고 그다지 기대가 안 된다. 왜냐면 대형 기술 수출이 있을 거면 대표님이 이거를 오리온에다 팔지 않았겠죠? 기업 가치를 올리고 매각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ABL 바이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대형 기술 수출이 동반이 돼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과연 14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했을까, 이거에 물음표를 가져보자 라고 얘기를 드려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 라이센스 아웃 글쎄 싶습니다. 일단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많이 했어요. 일단 2개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더 추가로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또 긍정적 시그널이거든요. 600억의 마일스톤 요거까지 포함하면 일단 2,000억 마련됐고, 이제 2개 라이센스 아웃 통해 가지고 4,000억까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와 봐야 될 일이고, 라이센스 아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될 거면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ABA 바이오가 지금은 랠리를 만드는데, 이게 뭐 바이오가 원체 요즘에 좀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힘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좀 제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중항체 ADC 물론 이쪽으로 대장이긴 하지만 너무 초기 단계에 있는 파이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통한다고 하면은 뭐 이중항체 대장으로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바이오 랠리의 세 가지를 꼭 얘기 뽑았습니다. 실체, 그리고 가격, 싸다, 자금 문제, 이렇게인데, 자금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싸냐? 제가 보기에 ABL 바이오는 쌉니다. 그런데 실체에서 오히려 애매해진 거예요. 원래 ABL 바이오 하면 실체가 팩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라는 게 이중항체 ADC에 약간 쏠림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되거나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 막 이런 것들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뭐 ABL 301이 대표적이겠죠. 파킨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거나 뭐 이러면 ABL 001도 담던 대상 이런 거. 그런데 새로운 파이프가 지금 부각이 돼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까? 그거는 조금 애매하다.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 또 ABL 503 그래파티 T거든요. 이게 플랫폼 고용함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번 아스코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부풀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요 정도가 아니라면, 고용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기존에 트레이던 라이센스 아웃, 뭐 ADC 관련해서 이런 것들로 나온다고 하면은 ABL 바이오의 상승이 얼마큼 지속될까라는 데는 살짝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 요 정도로 제가 보는 뷰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한번 설명을 쭉쭉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또 이렇게 그냥 제가 보는 ABL 바이오의 시점은 이제 리가켄 바이오랑 비슷한 시점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엄청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러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금투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돌고 있죠. 일단은 상속세, 요거는 완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배당세도 조금 완화를 시켜줄 것 같죠. 그래서 이거 상세 내용을 제가 상속세, 법인세 다 내용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이거 녹화 끝나고 한번 볼 예정이긴 합니다. 금감원장이 상속세, 금투세 늦어도 하반기 좀 해결돼야지 증시가 좀 부양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안정화될 거다,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좀 실행이 되려면은 이 세부 기준이란 거 있거든요. 이게 좀 치밀하게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투세 제도는 굉장히 주먹구구하다. 그리고 이거 계도 기간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주식 투자 참여자들이 잘 내용 몰라요.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는 알고 있지, 나는 5천만 원 못 버는데, 그러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원천징수의 개념도 모르고요, 증권사 시스템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도 이거 개인이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결국 세무사 껴야 되는 경우도 많아져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그냥 뭐 금투세가 그냥 주먹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아마 유예는 될 텐데,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하반기에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빠르게 해결돼야지 우리 증시가 건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금투세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증시가 올라가도 찍히고 올라가도 찍히고, 특히 9월달까지 해결 안 되면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하자마자 이것과 맞물려서 시장에 쿵 하는 포인트가 금투세와 함께
양펀치를 얻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요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신용잔고가 생각보다 이탈이 안 나오고 있죠. 종합지수 5% 정도 빠진 걸로는 약발도 안 먹힌다 이거고요. 제가 보기엔 신용잔고 최소한 19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18조 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합리적 의심은 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가지고 가는 건 가지고 가는데 추가적으로 차익한 거에 대해서는 당장 뭐 어떻게 들이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7월달에 증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종합지수는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리고 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횡벌치고 있는데, 보통 시장이 꼬꾸라질 때 이거 딱 죽기 좋게 생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죽으려면은 미국 증시가 일단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르게 한번 고점 갱신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점 갱신을 해줘야지 그나마도 야 이거 증시가 좀 더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들 것 같거든요. 뭐 추세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도 대응, 이 구간에서 매수 대응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매수하는데 나쁘진 않은 구간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찍어 누르기 딱 좋은 그런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방향성을 마냥 예측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버틴 건데, 과연 요 정도 누른 거로 세력이 만족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 요거 반등 조금 더 나오더라도 200일선까지 가기 전에 한번 바로 내리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818포인트 요 정도나 아니면 진짜로 이 하단 라인 800포인트 요 정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뭐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약 3~4% 정도 빠질 수 있는데 요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HLB나 에코프로그룹주가 힘 못 썼잖아요. 그러면 시장 마이너스예요. 그냥 1% 이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오늘 초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부양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에코프로 PM 4%대 강세, HLB, 에코프로 모두 강세 보였고요. 3천당 제약이 셀트리온 제약을 뒤집으면서 와 9%대 강세, 4조 2천억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총 상위주들, 특히 반도체 주들이 상당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전강판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파란 나라거든요. 이렇게 HLB가 야 나 사라, 이쪽으로 몰려라, 이쪽으로 뭉쳐라 이러면서 수급을 한번 모아본 것 정도지,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나 이차전지 모두 안 좋았습니다. 이차전지도 어쨌든 윗꼬리 달기도 많이 달았고, 가는 종목은 그냥 이쪽 양극재 몇 개의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바이오가 셀 수밖에 없었던 건 역시나 미친 바이오들이죠. 삼천당 제약, 시노펙스, 그리고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미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오스코텍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에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부러지지 않고 셀트리온이 부러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뭐 시노펙스라든가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살아있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 아직도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다.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윗꼬리 거의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를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있게 반등이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수주 같은 게 이어져야 될 텐데, 지금 조금 더 억지로 찍어 누르는 그런 감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2차전지 포기하면 안 된다. 왜? 2차전지 전기차 대장들이 지금 힘을 내고 있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이쪽에서 힘을 쓰다 보면은 이게 한번 올린 다음에 조금 쉬다 보면은 그 다음 후발주들로 상당히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거, 이러면서 2차전지가 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의 수급 쏠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 바이오의 뜨거운 게 조금 가셔야지 2차전지가 강세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쿠셔닝은 반도체가 다 했죠. 그래서 반도체 보면 최근에 강했던 뭐 이노첨단 소재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뭐 JMB 같은 종목들, 뭐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들까지 다 빠지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서는 하반기는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겠구나. 그래서 알파제가 2분기 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얘는 재미는 있겠네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막 외국인이 45%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17%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완전 패닉 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주들이 한번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팽을 당하면은 그냥 시세가 쉬도 않고 빠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업황에 자체가 엄청 호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우리가 투자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 같은 거 몇 개 찍어본다고 하면은 지금 좀 불안합니다. 지금 CNT 인터내셔널 거의 엄청난 시세 만들고 눌리고 있고요. 실리코트도 반등을 했지만 아직 뭐 고가 갱신한 건 아니고, 마녀공장, 뷰티스킨, 뭐 VT, 삐아 이런 종목들 보면 이미 진작에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강조를 들었던 게, 지금 메이저는 이미 빠졌다. 개인들끼리 이렇게 상승세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메이저의 역할입니다. 이 끝은 폭탄 돌리기로 올려요. 그러다 폭탄 돌리기 안에서도 이제 메이저들이 던지고 물 타고 이러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 달 전에 화장품 관련주 K뷰티는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여간 부강을 못 받고 있고, K푸드 이런 쪽도 상당히 지금 다 밀리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주도 오늘 아침에 흔들흔들했는데 그래도 버틴 모습 정도였고, 그래도 이게 지금 조금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고래 관련주가 최근에서 계속 테마가 힘이 없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정도고, 오늘 금융주가 아침에는 힘을 썼는데 전기차 관련주 LG엔솔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다소 힘을 잃어가는 금융주였다. 실제로 금융주는 개인이 못 건드립니다. 지금 개인 투자 막 20% 30% 손절쳐가지고 금융주 산다? 이렇게 못해요.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이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를 외면하는 그런 흐름을 자꾸 이어가게 만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고, 저 정치권의 이런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의 연준처럼 진짜로 국민들이 위한 게 뭔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많이 가더랍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선별적으로 뭐 플랫폼이라던가 폐질환 치료제, 비만 당뇨 치료제 계속 얘기 드렸던 거잖아요. HAB가 조금 번외적이긴 한데 이런 쪽 강세로 예측이 됐던 종목들을 제가 충분히 찍어봐 드렸고, AI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CMO 원료 쪽 이쪽은 조금 힘들 거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도 지금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다만 세포치료제가 못 가는 거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세포치료제 쪽으로 대장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대장 나오면은 면역세포치료제 정도까지는 조금 좋은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에코프로그룹주가 강세 보였지만 차후에는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랠리를 적당히는 만들어줄 것 같아요. 최소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걸 따지면은 LG엔솔 같은 경우가 어제도 갭 떴다가 흔들고 오늘도 올랐다가 흔들고, 이거 뭐죠? 벼룩뛰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단가에 도달한다, 니네 팔아라. 안 팔면은 눌린다. 안 팔면 음봉 맞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물량을 자꾸 빼먹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수급 보면은 개인들만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LG엔솔에서 지금 물량 빼먹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G엔솔이 한번 바닥 잡기 시작하면은 이게 예전에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제가 보는 개념에서의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 요런 구간이에요. 이때 하이닉스 와 미쳤다 뭐했다 이랬거든요. 이때 당시에 LG엔솔이 SK하이닉스 시총에 곱하기 2였어요. 2배였습니다. LG엔솔 시총 150조, 하이닉스 시총 70조 이 정도였거든요. 아마 엔솔이 130조, 하이닉스가 60조 이랬던 것 같아요. 50조 때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근데 LG엔솔도 기어이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쭉쭉 가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엔솔도 잘 가져가면 분명히 빛을 보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제가 강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엔솔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좋고, 전구체도 쇼티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엔캠도 FEOC 이런 거 관련해서 좋은 시세 보일 거고,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전부 다 좋거든요. 또 응급제 쪽에서는 실리콘 응급제, 우리나라 독보적이잖아요. 이런 거 기술력.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K 배터리 관련주들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기회의 땅이 열릴 것이다. 바이오는 조금 투자의 접근성이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바이오 쪽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그냥 한다더라 뉴스 보고 들어가면 망합니다. 뉴스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뉴스의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다 아니다. 그래서 그 진짜이면서 데이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라이센스하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임상에서 어떤 성과를 얻거나, 진짜 무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거 어디 엔비디아랑 한다더라, 아니면 셀트리온이랑 뭘 한다더라, 미국의 뭐랑 한다더라,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얘네랑 진짜 하는지, 그냥 얘네한테 선정이 되고 수혜를 보고 베네핏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결과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찾아서 투자하시기를. 바이오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런 바이오는 분명히 시장에서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로만 세팅을 잘 해놓으면 분명히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가을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 정도 동안에 여러분이 최대한 제가 2분기에 설명드렸던 이 주도 업종에서 수익을 빠르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길 기원하고,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이 조기 폐장이에요. 오늘 밤에 2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고, 내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우리 시장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올 텐데 아마 방향성이 일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시장이 한번 쿵 더 한번 빼먹을 수 있다, 이렇게 빼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반대로 내일 당장 올려치기 시작하면은 그 기세를 몰아서 이번 주 내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내려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818포인트까지 일단은 마이너스 2%는 각오하자,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있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제가 보는 거는 바이오가 빠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바이오가 조금 개인들 꼬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개인들 꼬셔줬던 그런 강세를 보였던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일 만약에 지지분이란데 혹시 또 HLB가 밀려버리면 그냥 시장은 헷가닥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양방향 다 열어놓고 대응을 다 할 수 있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챙길 수 있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뭔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실을 남겨놔야지 여러분이 시장에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